밤이 되면 괜히 잠자리가 불편해지고 분명히 따뜻한데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겨울만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장판을 켜고 자면 처음엔 참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이상해진다는 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겨울밤 이불 속이 차갑게 식어 있으면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죠.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몸이 풀리고 허리도 편안해지면서 이제 살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잠도 깊이 들고 아침까지 푹 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0세를 넘긴 분들부터는 이 익숙한 따뜻함이 어느 순간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는 시간은 비슷한데 새벽에 꼭 한두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 동안 괜히 졸린 날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왜 같은 습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밤은 더 불편해질까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노화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몸의 신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85살이 되었고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중장년과 노년의 몸을 지켜보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의사로서의 설명보다도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꼭 새벽에 깨요. 전기장판 안 켜면 춥고 켜면 잠이 뒤숭숭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기장판을 당장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던 몸의 반응을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다 보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조금만 바꿔보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감이 오실 겁니다. 혹시 밤중에 눈이 떠지는 시간이 늘 비슷하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날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 아직 한밤중일 것 같았는데 눈을 떠서 시간을 확인해보면 새벽 2시를 조금 넘겼거나 늦어도 4시를 넘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아보지만 몸은 누워있는데 잠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깐 깼다가 다시 자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괜히 입안이 바짝 마른 느낌이 들고 특별히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물이 당깁니다. 결국 조용히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장실도 한번 들르게 됩니다.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워보지만 잠은 이미 한번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또렷해져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날도 있고 아예 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합니다. 분명히 밤새 누워 있었고 잠든 시간도 짧지 않은데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허리나 어깨가 묘하게 무겁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됩니다. 낮이 되면 또 다른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잘 안 되며 하루가 끝날 즈음에는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마지막에 꼭 같은 말을 덧붙이십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말 속에는 체념도 있고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주변에서도 다들 비슷한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굳이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독 겨울만 되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름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날이 추워지고 난방이나 전기장판을 쓰기 시작하면 다시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새벽에 깨는 시간도, 아침에 무거운 느낌도, 낮 동안의 졸림도 해마다 비슷하게 되풀이됩니다. 이 계절성이 바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이것이 순수하게 나이 때문이라면 계절에 따라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나기 어렵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너무 일상적이고 익숙해서 우리가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뜻하게 자는 습관, 몸을 위한다고 믿어온 행동들이 실제로는 밤사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결론에 서둘러 도착하기 전에 겨울밤에 우리 몸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이 수면과 회복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상한 신호들은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니며 동시에 충분히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 불편함이 특정한 습관과 맞닿아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노화는 참 편리한 설명입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면, 잠이 예전 같지 않으면, 이유를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깊이가 달라지고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는 패턴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화는 분명 우리 몸의 리듬을 바꿉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설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늘 눈에 띕니다. 같은 연령대인데도 어떤 분은 비교적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 어떤 분은 해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잠이 그럭저럭 괜찮다가도 겨울만 되면 다시 새벽에 깨고 아침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순전히 나이 때문이라면 계절에 따라 이렇게 또렷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울까요? 한 70대 초반의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여름에 진료를 뵈면 표정도 밝고 잠도 크게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 다시 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요즘 또 새벽에 꼭 깨요. 여름엔 괜찮았는데요. 그분은 특별히 생활이 바뀐 것도 없고 약을 새로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절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었다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었겠지만 비슷한 패턴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나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다른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몸이 놓이는 환경과 습관은 우리가 선택하고 유지해 온 것들입니다. 겨울이 되면 달라지는 건 단순히 기온만이 아닙니다. 실내 공기, 습도, 난방 방식,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방법까지 함께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의식하기보다는 그저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께 여름에는 괜찮으셨죠?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럼 겨울에만 힘드신 거네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제야 잠시 생각하다가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같은 강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겹칠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겨울이라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겨울마다 반복해온 익숙한 습관들이 그 신호를 드러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야기가 이쯤 오면 꼭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단정짓듯 묻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던집니다. 밤에는 어떻게 주무세요? 난방은 어떤 걸 쓰세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전기장판은 켜고 주무시나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잠시 멈칫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건 항상 켜고 자죠. 라며 웃으십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느냐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연함 속에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든 몸에 예전과 같은 방식의 따뜻함이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둘은 분명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매일 밤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따뜻함의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겨울밤에만 문제를 드러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의 원인으로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전기장판은 도움이 되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견디게 해주고 허리와 다리를 편안하게 해주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질 때조차도 전기장판을 의심하기보다는 더 켜야 하나, 온도를 더 올려야 하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전기장판은 수십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중장년이신 분들뿐 아니라 그 윗세대 부모님들 역시 겨울이면 자연스럽게 전기장판을 꺼내셨습니다. 예전에는 난방이 지금처럼 고르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장판은 겨울을 나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자야 한다는 말도, 등이 따뜻해야 몸이 풀린다는 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에는 강한 믿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따뜻하면 좋은 것이고 추우면 몸에 해롭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몸이 차가우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니 이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고 자는 행동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돌보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전기장판이 위험한 물건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것은 이 물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몸의 작은 변화를 연결짓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밤에 자주 깨도
아침에 몸이 무거워도 우리는 그 원인을 수면 습관이나 나이에서만 찾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전기장판은 시야에서 빠져 있습니다. 마치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어 눈에 띄지 않는 가구처럼 말입니다. 몸은 분명히 변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의 리듬도 달라지고 천을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에 필요한 조건 역시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겨울 습관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전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온도의 따뜻함을 몸에 주고 있습니다. 몸은 바뀌었는데 습관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자극이 나이가 든 몸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불편함이나 나이 탓으로만 해석하고 원래의 습관을 돌아볼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은 늘 켜져 있고 몸의 신호는 조용히 반복됩니다. 이제부터는 전기장판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장판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의 성격입니다. 모든 열이 같은 방식으로 몸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감싸는 열과 몸에 직접 닿아 오래 머무는 열은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도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지점,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여 온 따뜻함의 성질이 겨울밤의 수면과 몸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모든 따뜻함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따뜻하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느끼는 따뜻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겨울밤에 왜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해온 따뜻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온돌이 들어온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의 느낌, 난방이 은근하게 퍼진 거실에서 느끼는 온기, 겨울 햇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몸을 감싸는 순간의 따스함 말입니다. 이런 열은 공기를 두고 공간 전체를 천천히 따뜻하게 만들면서 우리 몸을 둘러쌉니다.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몸 전체가 고르게 온기를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따뜻함 속에서는 비교적 편안함을 느끼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됩니다. 반면 전기매트의 열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기매트는 공간을 드기보다는 몸이 닿는 바로 그 지점을 직접 듭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는 허리와 요추, 엉덩이처럼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 열이 집중됩니다. 이 열은 공기를 거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곧바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 직접적인 따뜻함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허리가 풀리는 것 같고 굳어있던 근육이 녹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열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기매트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같은 부위에 몇 시간씩 지속적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열은 거의 같은 위치에 머무릅니다. 낮에 잠시 찜질팩을 대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낮에는 따뜻하다 싶으면 떼고 불편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잠든 사이에는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전기매트는 작은 찜질팩을 밤새 같은 자리에 올려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뻐근하던 허리가 풀리고 긴장이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몇 시간씩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낮에라면 중간에 이제 좀 뜨겁다 싶어서 치웠을 텐데 잠든 사이에는 그런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열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잠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열은 몸에 따뜻하다는 신호와 동시에 지속적인 자극이라는 또 다른 신호를 함께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감각과 천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자극은 더 미묘하게, 그러나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편안함으로 느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함이나 불편함으로 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변화를 전기 매트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온도를 조금 낮춥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의 열이 같은 부위에 계속 전달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밤이 길어질수록 몸이 편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뒤척이게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전기 매트가 나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따뜻함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생각해왔던 열의 성격이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겨울밤의 수면과 몸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열이 밤사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리듬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처음엔 고맙다고 말하지만 오래되면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전기 매트를 켜고 자리에 눕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차갑게 식어있던 이불 속이 금세 풀리고 허리와 엉덩이 쪽이 따뜻해지면서 몸이 스르르 이완됩니다. 하루 종일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 긴장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오늘은 잠이 잘 오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때의 따뜻함은 분명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도 조금 좋아지면서 안락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기장판 덕분에 잠자리에 드는 건 정말 편해요. 저 역시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이 편안함만 놓고 보면 전기 매트는 분명 겨울밤에 좋은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밤이 길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이 어느 정도 깊어졌을 무렵, 몸은 서서히 휴식과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때부터는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몸이 더 편안해져야 하는데 전기 매트의 열은 여전히 같은 강도로 같은 자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던 따뜻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은근한 열감으로 바뀝니다. 뜨겁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만 묘하게 답답하고 등을 어디에 둬야 할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덥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이 또렷하게 드는 게 아니라 괜히 한쪽으로 돌아 눕고 다리를 움직이고 이불을 살짝 걷어차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춥게 느껴지면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밤새 반복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자세와 상태를 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뒤척임이 늘어나면 잠은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깊은 잠으로 내려가야 할 타이밍에 몸이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지 못하고 표면 근처를 맴돌게 됩니다. 꿈이 많아지거나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은 잔 것 같은데 쉰 느낌이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이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있거나
확실히 잠을 못 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문제로 인식하기 쉽지만 전기 매트로 인한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불면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잠이 좀 얕았나 보다 정도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때 몸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열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다시 조절하는 과정을 밤새 반복합니다. 저는 이 상태를 두고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고 있는 몸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누워있지만 몸속에서는 끊임없는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로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혹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느끼는 무거움, 낮 동안의 졸림,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은 바로 이 누적된 조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밤새 지속되는 열 자극이 단순히 잠의 깊이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리듬, 특히 천과 순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몸이 왜 더 깊이 쉬지 못하고 아침마다 개운함을 잃어가는지 그 안쪽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깊은 잠은 천이 아주 조금 내려갈 때 시작됩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전기 매트를 켜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잠에 완전히 들어가기 직전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천이 살짝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열이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춥다고 느껴질 정도도 아닙니다. 그저 몸 안쪽에서 이제 활동을 멈추고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천을 비교적 높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이 천이 아주 조금 내려가면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터 근육은 힘을 풀고 신경은 조용해지며 깊은 잠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섬세한 과정이 생각보다 쉽게 방해받는다는 점입니다. 천을 낮추려는 바로 그 순간 허리와 등에 직접적인 열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쉬려고 준비하는데 동시에 아직 따뜻한 자극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쉬라는 신호와 활동 중이라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이럴 때 몸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중간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중간 상태가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얕은 잠의 시작입니다. 잠은 분명히 듭니다. 눈도 감기고 의식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몸은 완전히 내려앉지 못한 채 늘 깨어있는 쪽으로 한 발을 걸쳐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꿈이 많아지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반응하며 자주 뒤척이게 됩니다. 깊은 잠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에 몸은 계속 주변을 살피는 듯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는 잠은 자요. 그런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표현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깊이입니다. 몸이 천을 살짝 낮추고 완전히 쉬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잠의 표면만 스치고 지나간 느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무겁고 어딘가 덜 회복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로 끝나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혹은 해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매일 밤 충분히 내려앉지 못한 채 잠을 자게 되고 그 미세한 부족함이 서서히 쌓입니다. 낮 동안의 피로감,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나른함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은 잤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이 신호를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명확한 불편도 없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쉬지 못했다. 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천 조절이 흐트러질 때 밤사이 또 하나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 바로 수분과 순환의 균형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땀이 나지 않아도 몸은 밤새 물을 잃습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에게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탈수라고 하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혹은 입이 너무 말라 견디기 힘든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겨울밤, 그것도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수분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 과정이 진행됩니다. 정이 매트를 켜고 누우면 허리와 등 쪽 피부는 몇 시간 동안 따뜻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열은 뜨겁게 느껴질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높여둡니다. 그러면 피부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수분 증발이 계속 일어납니다. 땀이 맺히지도 않고 이불이 젖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새 같은 조건이 유지되면 이 미세한 수분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은 양이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 떠올려 보시죠. 겨울에 난방을 켠 방에 물컵 하나를 올려두고 하룻밤을 보내면 아침에 그 물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매트처럼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지면 그 부위의 수분은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조금씩 수분이 빠져나가면 몸의 균형은 서서히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을 조절하고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은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려야 할 천은 잘 내려가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새벽각성입니다. 몸이 편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니 이유 없이 한 번씩 깨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입마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물을 찾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잠들려고 하지만 이미 한 번 깨진 리듬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은 점점 더 얕아지고 밤은 길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남습니다. 분명히 밤새 누워 있었는데 몸이 시원하게 풀린 느낌보다는 묘하게 무겁고 덜 회복된 기분이 듭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몸이 개운하지 않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이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은 밤사이 조용히 진행된 수분 손실과
천조절의 부담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겨울이 되면 전기 매트는 거의 매일 사용됩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몸은 늘 약간 부족한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심각한 탈수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매일 밤 균형을 맞추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의 무거움과 낮 동안의 나른함이 점점 일상이 되어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겨울이라서 그렇다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깊이 쉬지 못했다는 신호,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 전기 매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 사용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전기 매트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 겨울밤의 따뜻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밤새 붙잡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잠들기까지 도와주는 역할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몸의 변화를 존중하는 조정에 가깝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전기 매트를 예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전에 전기 매트를 켜두세요. 이불도 덮어두고 베개가 놓일 자리까지 함께 따뜻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불 속 전체가 고르게 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미 충분히 따뜻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기 매트는 끄거나 미리 맞춰둔 타이머로 자동으로 꺼지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끄면 자다가 춥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두꺼운 겨울 이불은 생각보다 보온력이 좋습니다. 예열이 잘 되어 있다면 전기 매트를 끈 뒤에도 이불 속의 온기는 꽤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피부에 직접 닿는 지속적인 열 자극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부터 몸은 자연스럽게 천을 아주 조금 낮추기 시작하고 깊은 잠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만약 전기 매트를 완전히 끄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최소한 온도는 아주 낮게 설정해 주세요. 따뜻하다는 느낌보다는 차갑지 않네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강, 중, 약만 있는 제품이라면 반드시 약으로 두시고 가능하다면 가장 낮은 단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전기 매트 위에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얇은 이불이나 패드를 한 겹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열 자극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아래에서 계속 열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위에서 따뜻함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기 매트 온도를 올리는 대신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이 몸에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지 않고 몸 전체가 고르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 습도 관리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가능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젖은 수건 하나만 방에 걸어두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물을 마셔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낮 동안 조금씩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전기 매트를 어떻게 쓰느냐와 상관없이 겨울 수면의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전기 매트를 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끄는 시점을 조금만 조절하는 것, 온도를 한 단계 낮추는 것, 이불을 하나 더 덮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밤사이 몸이 훨씬 덜 애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전기 매트를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겨울 습관을 지금의 몸에 맞게 조금 다듬자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잠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아침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겨울밤을 맞이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전기 매트 자체가 나쁘다거나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몸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겨울밤의 수면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 입이 마르는 느낌. 아침의 무거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천 조절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잠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고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이 편안하지 않다면 몸은 밤새 쉬지 못하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조건만 바뀌어도 몸은 놀랄 만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신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조절하고 돌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큰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 매트를 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끄는 시점을 조금만 당겨보세요. 온도를 한 단계 낮추고 이불을 한 겹 더 덮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덜 긴장한 채 잠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들이 모여 아침의 느낌을 바꾸고 하루의 컨디션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편안해지는 방법, 어렵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